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28호 제2면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맞춤형 돌봄 의료 강화, 모두의 복지 실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안을 보고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계획은 인공지능, AI, 대전환과 저출생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특히 장애인 분야에서는 맞춤형 돌봄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 건강권 강화 정책이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 유형과 지원 필요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건강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주거 돌봄 의료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전국적으로 시행해 노쇠 예방부터 재가 임종까지 지원하는 전주기 돌봄 체계를 마련한다. 장애인 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에 포함돼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의료 분야에서도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필수 의료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역할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 격차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AI 기반 복지 보건 서비스 혁신도 추진된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복지 상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고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생성형 AI 기반 상담 서비스와 모바일 신청 시스템도 확대해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 취약계층의 복지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국민 삶의 불안을 줄이고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며 소득 돌봄 의료 등 삶의 핵심 영역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활로봇 연구에 AI 기술 접목해 장애인 재활치료 새 지평 연다. 국립재활원 원장 김동아 은 5월 26일 오후 12시 45분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재활로봇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AI와 재활로봇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의 재활로봇 중개연구사업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이를 재활로봇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활로봇 연구를 통해 AI 기술이 재활로봇에 접목될 경우 장애인뿐 아니라 질병, 부상 등으로 장애가 예견되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여 장애 발생 정도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 적응, 지역사회 조기 복귀 등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워크숍은 2개 세션과 패널 토의로 구성되었으며 재활로봇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 AI 연구 현황과 로봇 기술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한다. AI와 재활 세션에서는 박상현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가 멀티모달 생체 신호 데이터 분석을 위한 최신 인공지능을 유영재 교수,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가 물리적 상식 추론, 피지컬 카먼센스 리즈닝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어 로봇과 표준 세션에서는 전종홍 책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민간위원, EIEC 63,521 별표 쌓인 인공지능 의료기기 성능평가 프로세스 표준과 로봇 분야 적용을 고경철 부회장, 한국AI 로봇산업협회 부회장, 고영테크놀러지 AI 기술 고문, 이 피지컬 AI 기반 로봇 기술 현황을 소개한다. 모든 세션을 마친 후 패널 토의를 통해 AI와 재활로봇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AI 기술이 의료 로봇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만큼 재활로봇 연구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시도가 시급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워크숍이 재활로봇 분야의 AI 접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동아 국립재활원장은 그간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재활로봇 중개 연구에 힘써왔으며 재활로봇 상용화뿐 아니라 재활로봇을 통한 보행치료 확산 등 다양한 성과를 내왔다라며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연구과제를 발굴해 재활로봇 발전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건강관리 연계 강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 발표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 발표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확신은 지침 개정과 유권 해석,
기관 간 협조 등 비교적 작은 행정 개선을 통해 국민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혁신행정 과제를 의미한다. 이번 과제 가운데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 회송 연계 강화가 핵심 정책으로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퇴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자적 의뢰 회송 체계를 확대 개편한다. 그동안 장애인 퇴원 환자의 사후 건강관리 연계는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6월부터는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 PHIS 기능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연계 기관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퇴원 환자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건강교육, 지역사회 재활 서비스 연계가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으로 장애인이 퇴원 이후에도 거주 지역 안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건강관리기관 간 연계가 촘촘해지면서 장애인의 의료 공백을 줄이고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 건강 증진 정책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 참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1 물결표 쌓인 4학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뿐 아니라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전용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아동이 건강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 납부금의 분할 납부 신청 기준을 기존 개인별 한 개월분 보험료 초과에서 최저보험료 초과로 완화해 보다 많은 국민이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 납부 횟수 역시 최대 12회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한약사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절차를 개선해 면제 대상자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면허 신고 시기 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신고 누락으로 인한 면허 효력 정지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소확신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도 진행한다. 투표는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대상 이벤트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작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각청각장애인용 TV 35,000대 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은 26일 올해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 TV 35,00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시각청각장애인 저소득층은 무료로 보급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시각청각장애인은 일부 비용 10만 원을 부담해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온라인 접수는 이날부터 7월 3일까지, 지자체를 통한 현장 접수는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그 외 시각청각장애인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고려해 보급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접수를 현장 접수보다 한 주일 먼저 신청받고 접수받는 기간도 한 주간 늘려 4주간 운영한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는 43형 고화질, FHD, 스마트 TV, 이며 음성